안녕하세요. 테이블 매니저 대표 최훈민입니다. 제가 오늘 저희 회사에 대한 그 이야기와 저희 회사에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은 이 빅데이터에 대해서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고 또 AI 전문가는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희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실제 저희의 IT 회사에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왔는지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어서 전문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냥 일반 기업에서도 실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테이블 매니저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요.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2014년 3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지금 한 임직원이 한 30명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적으로 투자는 한 40억 가량의 투자를 받은 회사고, 실제 네이버와 카카오 계열 VC인 스프링캠프랑 카카오벤처스, 그리고 이제 뭐 메가인베스트먼트, 스트롱벤처스, 캡스톤 파트너스, KB증권, 신한캐피탈 같은 저희 투자자들을 모시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된 저희 주요 사업은 레스토랑들에게 예약 관리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사업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인 테이블 매니저를 레스토랑에게 ERP와 CRM 같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레스토랑들과 고객들을 연결해드리는 리얼타임 예약 서비스인 마이테이블이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은 첫 번째로는 솔루션과 두 번째로는 예약 서비스인 마이테이블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테이블 매니저 마이테이블을 개발해서 제공한 IT 기업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레스토랑 예약 관리할 수 있도록 돕고, 이렇게 모인 데이터를 가지고 레스토랑의 상황과 충돌하지 않고 실제 바로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예약 플랫폼인 마이테이블을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객사로는 저희 미쉐린 가이드에서 3스타를 받은 가온이라는 레스토랑, 그리고 뭐 알라프리마, 비체나 울프강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이런 파인다이닝 레스토랑도 저희 고객사고요. 뭐 경복궁, 삿포로, 오발탄, 뭐 애슐리, 수사와 같은 이런 대형 외식 사업자들도 저희 테일메이저의 고객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쓰고 있는 비즈니스들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이제 저희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서 활용해서 하고 있는지를 좀 설명드리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테이블 매니저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예약을 이제 수기 장부를 통해서 예약을 관리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 예약 데이터라는 것이 디지털이 아니라 수기로 관리되다 보니까 어떠한 디지털 플랫폼과 연결시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네이버 예약이나 이런 기타 서비스들에서는 예약 신청을 하면 온라인으로 신청하지만 신청이 완료되지 않고 레스토랑에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그 내용들을 확인한다든지, 혹은 문자 메시지로 레스토랑이 컨펌 해줄 때까지 예약이 대기되어 있는 그런 펜딩 상태의 시간들이 되게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레스토랑 점주분들이 본인들의 실제 편리함과 욕구를 가지고 본인들이 수기 장부가 아닌 ERP 같은 시스템에 입력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돕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이 테일 매니저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것들의 수기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 작업을 테일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을 저희가 실제 모으는데 이 동기가 저희의 동기와 유저의 동기가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저희의 동기는 이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이걸 유저들이랑 연결시키는 게 저희 목적이지만, 그분들은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감하더라도 실제 당장의 액션으로 이루어져 봤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 미래를 위해서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 입력해 달라고 하면 데이터가 디지털화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첫 번째로 유저인 레스토랑 사장님들이 편리하게 예약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장님 지금 당장이 편할 수 있는 형태를 만족시켜 드리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들이 당장 미래를 위해서 온라인 예약이 될 거니까 이런 데이터를 입력해 주세요가 아니라 당장 오늘 나 지금을 위해서 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본인들의 업무를 경감시키는 형태를 통해서 이런 수기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저희는 테이블 매니저라는 솔루션을 통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국내 레스토랑 예약 관리 솔루션 중에서 유료 고객사나 누적 예약 건수 기준으로는 저희가 국내 1위의 사업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플랫폼으로 저희 테이블 매니저는 고객 레스토랑들에서 있었던 이 데이터들, 수기로 저장되어 왔던 데이터들을 디지털화 시키는데 성공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지털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저희가 호텔이나 영화관 이런 영역들에서 예약과 주문을 할 때 이제는 전화로 하지 않고 대부분 온라인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짜, 시간, 인원을 검색해 가지고 예약 가능한지 즉시 결제해서 예약까지 마감이 되는데 레스토랑에서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고객이 언제 어디서든 담당자에 컨펌하지 않고 즉시 예약이 확정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든 것이 마이테이블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하게 하려면 모든 예약 데이터들을 저희가 디지털 데이터로 가지고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저희의 가장 큰 장점을 기반으로 저희가 만든 마이테이블 서비스는 어떠한 컨펌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매장들에서 직접 컨펌하지 않고 미리 매장의 예약 정책을 세팅해 두면 그 정책에 따라서 기계가 저희 알아서 컨펌을 해드리고 확정을 해드리는 그런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국내에선 유일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국내 레스토랑 웹 예약 서비스 중에서 담당자가 컨펌하지 않고 100% 예약이 작동되는 서비스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마이테이블은 매장별로 웹페이지를 만들어 드리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예약, 삼성카드, BC카드,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파트너들과 독점적으로 제휴해서 실제 업무 제휴를 통해서 더 넓은 서비스들을 각 유저들의 인터페이스에 맞는 플랫폼으로 예약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API로 여러 파트너들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데이터 사업자 역할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게 저희 테이블 매니저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지금 국내에 한 1000여 곳의 고객사들이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한 외식 매장도 있지만 대한민국에서 앞서가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퀄리티가 높다고 평가되는 파인다이닝 매장에서도 절대 다수가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추가마골이나 애슐리, 그리고 오발탄, 경복궁, 삿포로, 롯데 GRS에서 운영하는 빌라드 샬롯 이런 대형 외식사 사업자들에서도 테이블 매니저를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에서 본인들의 데이터들을 실제 활용은커녕 수집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수기로 관리되다 보니까 이 소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활용하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었는데 테이블 매니저를 통해서 처음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수집을 체계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잘 관리하고 있는 것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테이블 매니저를 통해서 등록되었던 예약 건수가 311만 건에 달하고 있고요. 이 311만 건의 예약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무엇을 할 수 있냐.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것은 노쇼에 대한 감소였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실제 노쇼에 대해서 되게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 노쇼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보게 되면 실제 유형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악의적으로 정말 노쇼를 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노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약을 했지만 예약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실제 이 레스토랑들에게 예약을 취소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든지, 혹은 이런 형태로 예약을 이제 취소했다는 걸 알리지 않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데이터를 가지고 첫 번째 유형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했냐면 고객들에게 실제 노쇼한 이력들을 관리해서 당일에 취소를 하거나 혹은 노쇼를 하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해서 노쇼를 레벨링화했습니다. 노쇼의 위험도를 1레벨에서 2레벨, 3레벨로 분류해가지고 이 고객이 다음번에 예약할 때 이 고객이 노쇼 위험도가 3레벨이다 라는 걸 노티스해 준 것만으로도 악의적 노쇼를 예방할 수 있었던 거고요. 또 하나는 고객들이 착각해서 취소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파악해서 어떤 고객들이 실제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끔 리마인드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이 리마인드 문자도 실제 매장에서 예약 전화가 적을 때 문자를 보내드려야 실제 그 고객들이 이 문자를 보고 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저희 테일매주를 도입하고 매장들의 평균을 내보니까 1개월 차, 2개월 차, 3개월 차, 4개월 차의 평균 감소율이 한 71%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4건이 원래 노쇼가 있었다면 그 노쇼의 4건이 한 건으로 줄었던 효과들을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으로도 실제 굉장한 효과들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러한 데이터 분석은 사실 최근에 AI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되게 초보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장과 현장에서 느끼는 효익은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저희 테이블 매니저의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활용했던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빅데이터 기반에서 레스토랑 수요 예측을 하는 알고리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보시면 실제 이 산업들을 여러 가지로 묶을 수 있는 기준들이 있겠지만 저는 타임 커머스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레스토랑은 시간을 판매하는 영역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 테이블에 아무리 10개 테이블이 있다 하더라도 오늘 세 테이블 못 팔았으면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 테이블의 가치는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가 호텔이나 비행기나 이런 영역들에서 보시면 언제 어떻게 예약을 했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다 다르신 거를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비행기 옆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50만 원을 결제했지만 어떤 분은 100만 원을 결제한 손님들이 혼재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비행기는 사실 뜨기 전에 빈자리로 뜨나 앉은 자리로 뜨나 비용은 똑같거든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의 좌석을 못 팔면 사실 가치는 0이 되기 때문에 사실 10%의 가치라도 팔게 된다면 항공사 입장에서 이익인 거죠. 안 파는 것보다 훨 낫다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에 대한 예측을 가지고 가격이 계속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레스토랑은 똑같거든요. 레스토랑이 항공사랑. 그런데 가격이 똑같습니다. 레스토랑은. 언제 사실은 이 자리가 빈자리라고 하면 20% 30% 할인해서 파는 게 훨씬 더 레스토랑 입장에서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할인 서비스가 레스토랑에서 없냐. 왜 그러냐면 수요에 대한 예측을 기반으로 이게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측이 없으니까 사실 30% 20%를 누구한테 언제 할인해 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쌓여있던 예약 데이터 310만 건이 이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학습을 시키면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주일 후에 예약이 어떻게 될지를 알게 되면 그날 예를 들어 저희가 예약이 꽉 찰 것 같다 하면 할인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근데 그날 저희가 50%밖에 좌석이 안 찰 것 같다라고 하면 사실 나머지 한 50%에 대해서는 할인을 해서라도 판매를 하는 게 레스토랑 입장에서 훨씬 더 이익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실제 매장들의 경영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매장에서 사용되는 제반 기본 비용들이 있습니다. 실제 레스토랑의 식자재 원가 비율이 한 30% 정도 내외라고 보통 평가들을 하는데요. 이 30%가 사실은 다른 타임 커머스 산업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런 것들의 수요를 예측에 실패하면 이 30%는 비용으로만 나가는 거, 식자재를 폐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신선하지 않은 식자재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위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실제 매장의 음식의 퀄리티도 떨어뜨리기 때문에 폐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딥러닝으로 트레이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학습 데이터, 테이블 매니저 데이터 플러스 해서 날씨라든지 이벤트라든지 혹은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 기계가 학습하기 좋게 수집 가공하는 절차들을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세팅을 했고요. 이 데이터를 세팅한 걸 가지고 실제 딥러닝이라고 저희가 불리는 이 딥러닝을 통해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모델을 만들면 이 모델에 대해서 평가를 이제 저희가 합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단합니다. 저희가 딥러닝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면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딥러닝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 이 딥러닝이나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실제 저희가 정답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인풋 데이터를 넣었을 때 정답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모델을 한 50개를 준비하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걸 넣었을 때 이렇게 정답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 채점하고 평가할 데이터셋을 한 50대 50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 답안지를 주고 이 딥러닝이 모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는 그 모델을 만들어서 알려주면 저희가 답안지를 주지 않았던 문제들로 답을 평가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정확도 나오는지에 따라서 정확도를 평가하고요. 이 평가가 좋으면 좋다고 피드백을 하고 그걸 가지고 계속 개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딥러닝이 그런 방향으로 계속해서 모델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정확도 높은 모델들을 저희는 실제 모델로 가지고 되게 되는 거고 그걸 가지고 일일 데이터 또 계속 쌓이니까 데이터에 따라서 그 모델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면서 실제 만드는 게 딥러닝의 기본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해서 만든 모델이 사실 수만 건의 모델들이 있고요. 이 모델이 완벽한 모델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A 모델이 정확하게 예측을 하고요. 어떤 레스토랑에서는 B 모델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어떤 모델이 최적화될 수 있을지를 또 실제 학습을 시켜서 이 매장은 이 모델로 예측을 하고 이 매장은 이 모델로 예측하고 하는 것들을 실제 데이터가 쌓일 때마다 계속 학습을 시키고 업데이트를 시켜가지고 만드는 게 저희가 만들었던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저희가 일주일 후에 예약 테이블 수를 예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가지고 고객사들에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리포팅을 저희가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측 정보를 어떻게 하면 한눈에 데이터를 잘 볼 수 있을까. 실제 저희가 나오는 건 숫자인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하면 시각화해서 실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잘 생각해서 GUI를 만들어서 저희가 레스토랑에게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만들었던 이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례를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 파란색 보이시는 게 실제 저희가 예측한 예측 결과고요. 뒤에 있는 노란색이 실제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확도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제 청담의 W 레스토랑과 압구정의 M 레스토랑의 사례인데요. 이 두 가지 레스토랑에 2019년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저희가 예측했던 모델인데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이 모델로 예측했던 결과가 파란색이고요. 실제 매장의 예약이 노란색입니다. 실제 이걸 저희가 매장 점주분들한테 보여드렸더니 되게 많이 놀라들 하시죠. 그래서 실제 그런 것들의 평가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했을 때 상관계수 기준 한 97% 정도, 96% 정도의 정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레스토랑들에게 데이터를 활용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지금까지 R&D를 열심히 해왔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좀 보시면 2012월 25일이 그 W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가장 고점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압구정의 M 레스토랑의 사례에 보면 12월 25일에 오히려 평균보다 떨어지는 걸로 저희가 예측을 했거든요. 실제로 근데 이 레스토랑의 실제 데이터들이 높았고요, 낮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W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직장인들이 많이 온 레스토랑이라기보다는 상권이 청담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휴일에 혹은 평일이 아닌 때에 이벤트 차원으로 많이 오는 레스토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12월 25일이 이 레스토랑에서는 가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날이고요. 반면에 압구정의 M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압구정에 위치해 있지만 상권이 직장인 중심의 상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예측했을 때 12월 25일이 이분들 입장에선 대목이 아니라 오히려 예약이 떨어지는 날로 저희가 예측을 한 건데요. 실제로도 마찬가지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왔고요. 실제 저희가 이 옆에 있는 테이블 수인데요. 저희가 예약될 테이블 수를 숫자화해서 표기한 겁니다. 근데 예측과 결과가 어쩔 때는 거의 똑같을, 뭐 한 테이블도 차이 없이 똑같은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실제 한두 테이블 차이로 거의 일치하게 맞추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 저희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머신러닝을 했을 때 되게 많은 놀라움을 좀 만들기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번에 만들었던 그 빅데이터 기반에서 레스토랑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 저희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머신러닝이 되게 어려운 기술이다. 혹은 딥러닝이 뭐 되게 전문가들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고난이도의 기술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와 실제 이 AI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데이터인 것 같아요. 어떤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느냐,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체계들이 있느냐가 저희가 했을 때의 과정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테이블 매니저라는 회사가 데이터를 뭐 이 AI를 위해서 여기까지 비즈니스 해온 것은 아니지만 AI 관점에서 보면 이 AI를 하기 위해서 실제 데이터를 디지털화해서 수집을 하는 것들을 해왔고요. 이 디지털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가공해서 실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정규화하는 작업들을 해왔고, 그걸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매장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정말 엄청난 기술자가 있어야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기술자가 있어도 데이터가 없으면 못하는 게 머신러닝이라고 생각하고요. 엄청난 기술자 없이도 좋은 데이터가 있으면 실제 머신러닝을 할 수 있다. 저희 사례를 통해서 그렇게 좀 아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에서도 가장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한번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시켜보시면 정말 사람이 하기 어려웠던 영역들을 실제 정말 손쉽게 할 수 있는 뭐 AI의 모습들을 좀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즈니스들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작은 사례지만 저희가 어떻게 데이터를 모아왔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형태로 저희가 AI를 만들었고 실제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뭐 간단히 또 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이 강의를 이렇게 영상으로 이제 대체해서 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가 12월 데이터를 보여드린 이유가 코로나 터진 이후에 데이터가 많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도 약간의 한계고 뭐 변수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실제 AI의 한계도 뚜렷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정확도가 되게 높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직까지 도전 중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같은 외생 병수들이 생겼을 때 예측 정확도를 어떻게 하면 더 높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저희의 데이터를 찾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는 게 좋을지 어떤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찾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희도 아직 노력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사실 이런 강의를 찍게 돼서 약간 민망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다만 저희가 저희 사례를 통해서
꼭 아실 수 있는 부분들은 꼭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정도의 사례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빅데이터를 시작하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계기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린 것들 정도의 의미가 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빅데이터 기반에서 저희 테일매니저 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소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